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기술적 매매 체크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술적 흐름에서 1차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간단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에 보강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놓고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흐름을 단기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는 단기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5일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를 단기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부르고 이 경우는 단기 흐름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중기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부르고 중기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아래로 깨고 내려오는 경우 중기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부르고 이 경우는 중기 흐름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경우에 어떻게 매매 판단을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로 하향하는 경우 물량을 축소를 해줘야 되고요. 뭐 전량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물량을 좀 일부 축소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고점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출현되면은 이때는 한번 매도를 하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하향하다가 돌파 안착. 자, 돌파 안착이라는 거는 저점으로 그냥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이 출현되는 이 흐름이 있어야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단기 데드 크로스는 종가로 깨고 들어가면 일단 물량을 좀 줄여주고 하향 이탈, 즉 고점으로 저항되면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데드 크로스, 단기 데드 크로스에서의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뚫는 돌파는 보지 않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이 흐름이 나올 때 이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다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 골든 크로스의 경우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상 깬다. 그러면 일단 물량을 좀 일부 축소를 해주고요. 하향 이탈, 즉 고점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에 저항되면서 고점으로 저항되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해준다. 중기 데드 크로스의 경우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내려가다가 아래에서 위로 뚫는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이때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양봉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다. 자, 이 경우는 종가상 하향하는 경우에도 일부 매도. 그죠? 근데 이 매수의 타이밍을 데드 크로스에서 잡을 때는 종가 아래에서 위로 뚫는 흐름은 보지 않고 5일 이동 평균선 또 이쪽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각각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좀 연장 패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장 패턴은 뭐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갔어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단기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로 내려가면 흐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화되는 거죠. 패턴이 좀 깨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안 나고 이렇게 턴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 직전에 좁혀진 상태에서 턴에서 들어가는 이 경우는 상승 흐름이 눌렸다가 다시 연장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상승에 대한 패턴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1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5일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를 내고 나서 자, 반등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골든 크로스를 내면 좋은데 내지 못하고 다시 좁혀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죠. 이 경우,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단기 골든 크로스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단기 데드 크로스가 실패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거는 우상향 상승 추세가 계속 연장되는 거라면 이 경우는 하락이 연장되는 경우예요. 하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매도를 추가 매도나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고 올라갔다가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서 눌리되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다시 좁혀진 상태에서 돌려 들어가는 패턴. 이 패턴이 즉 데드 크로스가 실패하는 경우죠. 이 패턴은 전체적인 이 흐름의 추세가 상승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연장되는 경우 상당히 이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깨는 중기 데드가 났다가 이후 반등에서 좁혀지면서 다시 골든 크로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골든 크로스에 실패했어요. 반전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매수로 임해야 되고요. 이 경우는 매도로 임해야 됩니다. 이 매매의 타이밍을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잘 명심을 해서 이해를 하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뭐 100%의 어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상 이러한 경우에 매수하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상관관계. 자, 원익 QNC를 놓고 한번 보시면은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 이후에 골든 크로스. 자, 다시 데드, 다시 골드. 자, 이때까지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데드, 골드, 데드, 골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상승이 연장되거나 하락이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파동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좁혀졌을 때 이번에 데드가 나지 않습니다. 데드가 나오지 않죠. 그죠? 이 경우는 한번 세게 오히려 치는 모습이 나오는 걸, 즉 방향성으로 한번 시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다시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좁혀지는데 여기서 연장 파동으로 못 갔죠.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흐름이 다시 깨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PSK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골드와 데드 이 부분이 역시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또 골든 크로스, 여기서 연장으로 갈 듯 하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시 골든 크로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눌림에서는 데드 크로스로 연결이 안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확인되고 있죠. 예, 연장 파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됩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 나왔죠. 데드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좁혀졌을 때 골든 크로스 실패하죠. 자, 여기 실패하죠. 그러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죠? 자, 여기서 연장에 반전에 실패하는 경우죠. 그러면서 조종이 연장되는 경우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자, 이때는 특별한 방향성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데드 크로스. 여기서 보면은 좁혀졌다가 골든 크로스 실패하죠. 그러면서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눌릴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고요. 좁혀진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방어되면서 다시 돌아가면 이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는 다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조정 이후에. 그죠? 그 기준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두산에 대한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산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레드 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다시 레드 크로스. 자, 연장 파동들이 없죠. 위든 아래든. 그리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봐야 돼요?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주가 돌림에서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으려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눌리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과 데드 크로스를 다시 내지 않고 다시 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면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준을 갖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현대차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모두 놓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즉 5일선과 21선 그리고 21선과 61선 모두.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 5, 22평선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레드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 여기서는 레드가 좀 방어되면서 올라갈 듯 하죠. 연장으로 반등이. 그러나 다시 레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가 여기서 다시 골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5, 20 상관관계로 보면 뚜렷하게 어떤 흐름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20과 60으로 놓고 가보세요. 그러면 20과 60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은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데드 이후에 좁혀지다가 골드에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추가로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 눌리죠. 주가 이렇게 눌리죠. 눌리는데 여기서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에 와서 레드 크로스 직전에 다시 위로 돌려나가 버립니다. 그죠? 돌려나가죠. 이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덕산 데코피아 보시면은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 자, 주가 데드로 하락하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마다 어떤 형태예요?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다시 눌리다가 데드가 안 나오죠. 여기서도 데드가 접근한 상태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가죠. 이때를 각각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머티리얼즈 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레드가 나오고 다시 골드 나오고 또 레드 나오고 또 골드 나오고 또 데드 나오고 뭡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연장 파동이 위든 아래든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지나서 나고 보면 제자리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자리 범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연장 파동이 아래든 위든 못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데드와 골드가 나왔을 때 이후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언제 잡는가? 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 골드와 데드가 이후 방어가 되면서 돌려나가면서 연장 파동으로 가는 경우 그 경우에 매수와 매도하는 이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매매 패턴 체크에 대해서 2탄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1탄으로는 너무 짧으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